분양된 아파트 시세 절반은 받아야겠다. 그리고 그 여자한테 위자료나 준비하라고 해라. 그 아파트 내 청약 통장으로 넣었고 잔금도 내가 냈는데 무슨 소리 하노? 꿈도 꾸지 마라. 그리고 뭐 위자료 그 알아서 좀 해라 그래. 기필코 받아낸다. 자기야. 로비 아파트 분양 일정 떴단다. 로이 아파트? 자기 청약 통장 있다면서. 있지. 한 10년 정도 되긴 됐지. 요즘에 청약 아니면 내 집 마련하기 어렵다. 그 아파트는 분양가 2억 7천인데 분양가도 그렇게 안 세고 무엇보다 집 구조가 그렇게 잘 빠졌단다. 그리고 주위에 재개발 돼가지고 아파트 값도 분명히 오른단다. 진짜? 한번 더 볼까? 당연하지. 넣는다고 돈 내는 것도 아닌데. 빚자야 본전이잖아. 알았다. 그 일정 언제고? 내일 1순인데 인터넷으로 신청되니까 출근하자마자 바로 해. 알았다. 나 신청할게. 당첨이 꼭 돼야 될 텐데. 됐다. 제발 좀 걸리자 좀. 자기야 어떻게 했어? 어? 떨어졌나요? 왜 떨어졌나? 사실은 당첨됐지롱. 진짜? 봐봐봐. 우리도 몇 년만 있으면 새 아파트 이사 간다. 거봐라 내가 넣자고 했잖아. 다 내 덕인 줄 알아. 아이고 그래 우리 복덩이. 아유, 부럽네요. 정말 기분 좋죠. 우리가 분양받은 아파트는 시세가 2배나 올랐고 저희에게 예쁜 새 식구도 생겼습니다. 앞으로 행복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엄마, 오늘 예지 접종일이니까 까먹지 말고 병원 데리고 가요. 알겠다. 걱정하지 말고 일해라. 참, 오서방한테 갔다가 올 거가. 며칠째 야근했다니까 반찬도 좀 챙겨주고 원룸 청소도 좀 해주고 해야지. 오서방 보고 집에 들어오라고 하지. 차 타고 출근하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우리 아파트 잔금 내고 하려면 더 벌어야지. 야근도 잦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낫다. 아휴, 그래도 부부가 같이 살아야지. 주말에 오잖아. 걱정하지 마시고 끊어요. 저 사람 예지 아빠인데 옆에 저 여자는 누구? 설마 아, 불안한데요. 보통 사회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자기야 오늘 저녁에 뭐 먹을래? 난 저번에 자기가 끓여준 된장찌개 먹고 싶은데. 오케이. 내가 우리 자기 위해서 저녁에 맛있게 만들어줄게. 자기 최고. 여보. 온다는 소리 없었잖아. 야 오상진 니 이러려고 누구 했나? 그게 아니고 오해다 오해.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저 여자가 나한테 꼬리친 거다. 이 다 오해다. 아, 못났네요. 믿을 수 없는 남편의 불륜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고 한 번은 용서해 주기로 했습니다. 아유 이 사람은 일을 끝냈으면 컴퓨터를 끄고 자야지. 매일 로그아웃도 안 하고. 뭐고? 사랑?
사랑하는 자기에게? 아, 역시. 당신 지금 잠이 오나? 아유, 지금 몇 시고 와 그러노? 아직 그 여자 정리 안 했나? 아이, 무슨 소리고? 내가 모를 줄 알았나? 그 여자랑 주고받은 메일 다 봤다. 이래도 딴소리 할 거가. 그래 뭐 봤으면 어쩔 수 없네. 내 솔직하게 말할게. 나도 이제 니랑 사는 거 지겹다. 뭐? 지금 누가 잘못했는데? 아 그럼 뭐 이혼하든가. 와, 너무 적반하장인데요. 아니 왜 부재는데? 이혼할 때 하더라도 확실히 할 건 해야지. 뭘? 분양받은 아파트. 그리고 니랑 그 여자한테 위자료 제대로 받을 거다. 아파트? 아이 그거를 왜 내가 니랑 나눠야 되는데? 어? 내 청약 통장으로 했고 별거 중에도 내가 다 잔금 냈는데. 뭐? 야, 니네 아니었으면 거기 청약이라도 했겠나? 그러니까요. 그리고 계약금, 중도금 니 혼자 낸 거 아니잖아. 그 소유권 이전까지 다 끝냈고 니랑 아무 상관없는 내 아파트니까 꿈도 꾸지 마라. 그리고 뭐 위자료? 그래 어디 한번 청구 한번 해봐라 그래. 기필코 내가 받아낸다. 네, 정말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위자료 정말 꼭 받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예. 와, 너무 당당한데 정말 억장이 무너질 것 같은 우리 박민정 씨 재산 분할도 받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도록 일단 사건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뢰인 박민정 씨와 오상진 씨는 결혼 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됩니다. 내 집 마련을 했다며 행복해하죠.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중도금과 아파트 발코니 확장 대금 등을 납입합니다. 그런데 남편 오상진 씨의 외도로 인해서 별거를 하게 되고 남편 오상진 씨는 별거를 하는 동안 분양받은 아파트에 잔금을 치르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했습니다. 네. 이후 의뢰인 박민정 씨는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와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남편은 분양받은 아파트 나눠줄 수 없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남편의 주장은 별거 하기 이전에 납부했던 아파트 분양 대금만 분할해 줄 수 있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이 사건은 박진수 변호사님이 좀 맡아주시죠. 네, 제가 의뢰인 박민정 씨의 그 억울한 사연을 조금이나마 속이 후련해지도록 해결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 부부의 이혼은 이제 결정이 된 사항이고 재산 분할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보면서 너무 궁금했던 게 청약이 된 이 아파트 이것도 분할이 가능합니까? 너무 궁금해요. 네, 당연합니다. 아, 그래요? 네, 결혼 후 청약하여서 당첨된 아파트는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혼 시에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네. 네, 드라마를 보니까 아파트 자체를 분할 대상으로 보느냐 네. 아니면 납부했던 매수 대금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보느냐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것 같은데요. 남편이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이 사건 아파트를 등기하고 네.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아파트는 혼인관계 파탄일 이전 원피고의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터잡은 것입니다. 네. 와이프는 아이를 낳아서 양육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등 재산의 유지 및 형성의 역할을 하였고요. 처가 별다른 직업 없이 가사에 전념하였다 하더라도 부부가 혼인관계 중 취득한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분할 재산에 포함이 되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사안의 경우 분할 대상의 재산은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납입했던 분양 대금이 아니라 네. 사실심 변론 종결일 이전에 이미 취득했던 이 사건 아파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 사건 아파트는 애초 별거 이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해 형성된 부부 공동 자금으로 매수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 자체가 분할 대상이 됩니다. 제가 이 사건을 조사해 보니까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 대금은 2억 7,500만 원이었고 예. 그
현재 시세는 5억 5천이 돼서 2배 이상 상승한 오. 그런 상황입니다. 아파트 시세가 굉장히 이제 많이 올랐는데 그러면 이게 재산 분할을 할 때는 분양가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 시세 5억 5천만 원으로 하는 건가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건 아파트는 이혼 소송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가치를 평가하여 분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사실심 변론 종결이라는 게 이게 말이 좀 어렵습니다. 네, 재판이 네. 끝나건지 아니면은 이게 뭐 변론 기일이라는 게 정확히 언제인지를 모르겠거든요. 재판을 3심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그건 압니다. 네. 사실심은 1심과 2심을 말하고요. 대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을 3심이라고 해서 법률심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변론 종결일이란 그동안 다툼을 하던 변론을 끝내고 그 다음 선고 기일을 잡기 바로 직전 기일을 변론 종결일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사실심 변론 종결 기일이라고 하면 1심이나 2심의 그 선고기일 직전에 변론 종결 기일을 말합니다. 네. 자, 일단은 그 현재 시세가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박민정 씨에게는 조금의 희소식이 될 것 같은데, 자, 이 사연만 봐도 저희가 재산 분할을 산정을 할 때 기준 시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 법적으로 정해진 시점이 있는 거죠. 이혼 재판을 하기 전에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되는 날짜가 있겠죠?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쉽게 말해서 뭐 별거를 하기 시작한 날이라든지 어떤 기준이 되는 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 날짜를 혼인관계 파탄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혼인관계 파탄일과 사실심 변론 종결일 그 사이에 재산 변동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죠? 보통 그 사이에 재산을 뭐 빼돌리거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올리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실제 별거에 들어가면서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당사자들은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다든지 보험을 해지해서 현금화해둔다든지 네. 아니면 부동산을 팔아서 그것도 현금화해서 뭐 좀 따로 챙겨놓는다든지 그와 같은 본인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작업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법원은 원칙대로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해서 재산 분할을 한다고 한다면 그때 좀 없어지는 재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그 사실심 변론 종결일과 혼인관계 파탄일 사이에 있게 되는 재산 변동에 대해서 고려를 하게 됩니다. 결국 빼돌려서 없어진 재산이 있을 경우 재판 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관계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을 분할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동된 재산이 있는지도 잘 알아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네. 보통 변호사들이 재산 조회를 해서 예. 일정 기간 동안에 없어지게 된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들을 추적해서 네. 실제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은 꼭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네. 그렇겠네요. 자, 그럼 재산 분할은 그렇게 해결이 된 것 같은데 위자료 부분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남편이 불륜을 저질러 놓고 위자료를 못 주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정말 어이가 없는데 네. 제가 조사를 좀 해보니까 이 내연녀와 살짝 이렇게 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나거든요. 왜 그런가요? 지금 보면 남편의 내연녀의 주장이 예. 유부남인 줄 몰랐다. 이혼남인 줄 알았고 그래서 결혼까지 생각한 그런 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부남인 줄을 몰랐다고 증명을 하면 위자료를 안 내도 되는 거잖아요. 뭐 남편도 자기가 유부남이라고 밝히지 않았다며 주장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래서 두 분이 아마 짜지 않았을까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게 이거 좀 그 냄새가 나는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남편과 상간녀는 위자료를 못 준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우리 박진수 변호사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그러게 궁금합니다. 네, 원고는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고 그 불륜 관계를 가져왔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상간남 상간녀가 본인은 배우자가 있다라는 걸 모르고 만나왔다라고 주장을 하고 네.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위자료 청구는 기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내연녀가 지금 누가 봐도 짜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이대로 위자료 못 받고 이혼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원고인 박민정은 상간녀가 배우자와 혼인관계에 있었음을 알면서도 바람을 피웠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요. 네. 네. 아까 그 이메일을 보았을 때
그 이메일을 좀 사진이라도 찍어 두었더라면, 캡처를 해두었더라면 상간녀가 남편과 계속해서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 그렇죠. 이미 한 번 들켰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이제 그런 증거를 남기지 않았던 것이 박민정 씨의 실수였던 것이죠. 하지만 또 박민정 씨는 상간녀가 쓰던 인터넷 아이디를 기억을 해두었다가 네. 그 인터넷 아이디로 올린 것들을 검색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 또 마침 상간녀는 불륜남 불륜녀들이 고민을 상담을 하는 사이트에서 내가 유부남인 걸 알고 만났는데 지금 모른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위자료를 주지 않아도 되느냐라는 내용의 상담을 올린 글을 캡처를 하게 됩니다. 오. 그래서 이와 같은 상간녀의 그런 알면서 우리 남편을 만났다라는 사실을 입증을 하게 되어서 그 부분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야, 이게 지금 매회 저희들이 겪는 일이지만 예. 증거 수집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 등에 있어서 상간녀가 배우자 있음을 알았다라는 그런 주관적인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 경우 내가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것 같다, 내 와이프가 바람을 피는 것 같다라는 낌새가 있으면 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하시고 그것을 증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우셔서 꼭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또 완벽한 분류는 없다고 네. 흔적은 어디에든 남게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느낍니다. 뭐 그리고 한 번은 절대 용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래요. 한 번도 용서를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일단은 증거를 수집을 시작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의뢰인 박민정 씨를 위해서 어떤 해결책 제시해 주시겠어요? 네, 박민정 씨와 같이 그 이혼을 청구하면서 재산 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 같이 함께 세트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사건 박민정 씨는 완벽하고 통쾌한 승소가 예상이 됩니다. 오. 네, 재산 분할도 받을 것이고요. 위자료 청구도 잘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만 먼저 하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소송을 제기하거나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자료 소송의 경우에는 안날로부터 3년, 재산 분할의 경우는 이혼을 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마냥 기다려줄 것이 아니라 기왕 이혼하시기로 하셨다라면 받아낼 것은 꼭 받아내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